오늘은 2021년 5월 8일 어버이날이기도 하고요. 또 음력으로는 3월 27일이 됩니다. 오늘은 가정 안에 골장 건강 세 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골장 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학의 원류의 뿌리를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 사상인 정통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전통 사상이 아니라 정통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정통 사상인 무 사상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무 사상이 나중에 이제 무교로 발전하게 되지만 우리의 정통 사상은 무 사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제천의례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제천이라는 것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형식과 예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 사상은 바로 제천의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신앙이면서 의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고요. 천축지방인 그때는 인도라고 말하지 않죠. 천축지방에서 불교가 들어오고요. 더불어서 유교도 들어오고 도교도 들어오고요. 신선사상도 들어오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사회에 우리 또 고조선 강력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사상의 가장 큰 핵심적인 틀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제천의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제천의례가 바로 신앙이면서 의례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무사상에서 또 몸을 치병하는 사상이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등종교라고 받들고 있는 불교에서는 몸을 치유하는 치병하는 논리와 사상 철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치병을 다스리고 치유하고 다스리는 것은 무 사상에서 나온 것이지 불교 사상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약사예례가 있지 않느냐. 약사예례라는 것은 이 어원어를 보면 약이라는 것은 몸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약이라는 것이죠. 양약자라는 것이 몸속에 있는 병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약사열애라는 것은 내가 손발을 이용해서 몸속 깊숙이 들어가 있는 병의 치병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내가 기도와 빔으로써 고치겠다 하는 것이 그게 약사열애의 뿌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사상에서 몸을 치병하는 사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치병하는 사상이 바로 이것이 의학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상은 메다 사상으로 가고, 이 메다 사상이 다시 영어로 메디칼로 이제 옮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치유하는 치병은 무에서 산스크리트 메다에서 MEDHA 메다에서 메디칼로 이렇게 넘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정통 사상 속에서는 바로 몸을 치병하는 사상이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골장의학은 바로 의학의 원류사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다시피 무사상에서 나왔고, 무사상에서 병을 끄집어내는 기술, 즉 다시 말하면 몸 깊숙이 들어서 문제화되고 우리말로 뭉쳐져 있는 부분을 깊숙한 부분을 쑤셔서 뜰어내는 기술이다 이거죠. 그래서 골장 치유의 가장 핵심은 몸속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의료적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과 발과 무릎을 이용해서 몸 깊숙이, 대동맥 깊숙이 들어가 있는 굳어져 있는 부분을 쑤셔서 뜰어내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또 한의학에서 말하는 침, 뜸, 부항이 바로 쑤셔서 뜰어내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장의학은 몸속 깊숙이 굳어져 있는 것을 쑤셔서 뜰어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통 치병 기술, 전통 치병 치유 기술, 전통 치병 테라피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치유하는 그 다음에 실습을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나 그 보여주기 전에 우리가 이 골장의학을 모시고, 골장의학의 의학의 뿌리는 모시고, 의학의 어원은 모시고, 이 의학은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몸을 치유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정통과 전통이라는 사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역사관과 국가관을 바로 세울 수 없듯이, 우리의 정통 역사관과 국가관은 무사상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교 사상, 그 다음에 유교 사상, 그 다음에 기독교, 천주교 사상, 기독교 사상, 동학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장의학의 개념은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결한 상태 플러스 영성의학의 가미,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체는 몸뚱아리는 구조와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조적인 측면은 해부학적인 측면으로서 뼈를 말하고, 기능적인 측면으로서 장기는 살과 포함해서 이거는 생리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뼈는 60여 종의 미네랄로 이루어져 있고, 고기와 장기는 30여 종의 미네랄로 이루어져 있다. 뼈는 조혈세포가 죽고 사는 것이 6개월이라면은 장기와 고기 세포는 1개월이다. 그렇기 때문에 뼈대가 굵은 사람은 지속력을 가지고 있고 끈기가 있다. 반면에 뼈가 얇은 사람은 활동적이고 영업적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했고요. 뼈대가 굵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북방 체질이고요. 뼈대가 얇은 사람은 남방 체질이고, 뼈가 두터우면서 살집이 두툼하고 깃볼이 두꺼운 사람은 북방 체질이고요. 뼈대가 얇으면서 피부가 야들야들하고 기름기가 없으면서 이 깃밥이 뭐냐면 종이짝처럼 얇은 사람들은 남방 체질이라는 것이죠. 북방에는 춥기 때문에 기초營養素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많이 먹게 되고요. 남방에서는 굳이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지방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천으로 널려져 있는 남방에서는 알록달록하고 색과 맛과 향이 진한 미네랄 종류의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고사와 우리의 무사상을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 한국사의 사상을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은 남방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50%와 북방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50%가 조합이 되어 있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단일 민족성을 추구하는 민족적인 관점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유전자적으로는 다양한 인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 유전자 우리의 인종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남방 체질, 북방 체질, 남방 문화권, 북방 문화권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의학을 공부하고 골장의학이라는 책을 이미 써놓은 상태에서 제가 좋아하는 역사, 문화사 공부를 하고 지금부터 딱 5년 정도 시간이 필요로 했었는데요. 제가 의학의 원류인 무사상을 찾아 들어가다가 우리가 대구 수원구의 박민호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박민호 선생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공우 강산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또 카카 환단 원류사에서 지금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실담학의 대가인 고우서 선생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밤낮으로 의학 공부, 그 다음에 역사 공부, 태고사 공부, 한국사 공부를 한국문명학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우리 연구진과 더불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학문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가서 이거를 수학했지만 지금은 그 정보 디지털화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만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 분야를 찾아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에도 지금 이제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철기가 바탕이 되고 군사력이 바탕이 되고 전제 왕권 국가가 무너지고 일제시대를 거쳐서 지금 20세기에 와서는 정보 디지털 시대에 왔다는 것입니다. 정보 디지털 시대에 왔다는 것은 바로 학문의 통일을 가져오는 것이고, 학문의 통일은 바로 우리의 힘이 되고 국가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송출하고 거기에서 맞는 객관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앞으로 실력을 검증받는 시대로 돌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장의학도 바로 허준의 동의보감 이후에 동무 이재마 선생의 사상의학 이후 지금 약 120년이 지나고 난 이 지금 시점에 이 골장의학을 골장 선생이 연구한 것을 우리 역사와 더불어서 같이 지금 현재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장의학은 바로 유기적 화학적 원소이기 때문에 영양학 의학이고요. 영양학 의학은 다양한 유기적 화학적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유기적 화학적 원소가 어떻게 배치되고 그 몸에 반영되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체질 도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제가 체질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뼈가 굵은 사람을 우리가 골체질을 하고요. 뼈가 다소 미흡하게 얇은 사람을 우리가 장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가 굵다는 것은 아주 혹독한 환경을 극복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대체로 뼈대가 굵고요. 남방에서는 따뜻한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게 열악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뼈대가 굵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남아라든지 오세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기타 이쪽에 남방 따뜻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기름기가 많고 살이 두터운 사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고기를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깨끗하고요. 아주 비단으로 짜여져 있는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대신 북쪽에서는 추위와 견뎌 이겨야 되기 때문에
지방을 많이 흡수하고 그 다음에 뼈대가 굵고 얼굴이 도톰하고 이런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고린과 장이로 나누었으면은 인체는 장부가 있다는 것이죠. 5장 6부가 있지 않습니까? 5장은 대체로 명치를 중심에서 위쪽으로 갈비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명치를 중심으로서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과 부라는 것은, 장이라는 것은 창고에 곡식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장이라고, 채워져 있을 장이고요. 부라는 것은 곡식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5장인 간신, 비폐신, 간, 허파, 심장 이런 것들은 알이 차 있지 않습니까? 곡식이 꽉 차 있죠. 그러면은 이 임시 저장 창고인 에너지를 꽉 차 있으면은 에너지가 더 많은 것이죠. 그에 비해서 부라는 것은 창고가 비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소장, 대장, 위, 방광, 오줌보 이런 거는 전부 다 안에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장과 6부가 있는데 고리님에서 장이 좋으면 골장인이 되는 것이고요. 고리님에서 부가 좋으면 골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 좋아서 아주 소화 기능이 좋고 아주 뭐를 먹어도 잘 소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골부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 뼈대가 얇으면서 장이 좋은 사람은 장장인이 되는 것이고요. 장인이면서 부가 좋으면 장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장체질투표의 기본적인 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뼈대가 굵으면서 소화력이 좋은 사람을 누구일까? 이만기 같은 강부자 선생님의 스타일이 되는 것이고요. 뼈대가 굵으면서 장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고현정 배우형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뼈대가 얇으면서 부가 소화력이 아주 좋은 사람, 예,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최주 배우 같은 형이 얇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야리야리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장인이면서 장이 좋은 사람,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이게 벽이 두꺼운 사람, 우리가 황영조라든지 우리가 전원주 선생 같은 경우가 탤런트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장장인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뼈대가 굵고 소화력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뼈대가 굵고 체격이 장대하죠. 그리고 어떤 음식이든지 탄수화물, 단백질을 잘 먹죠. 그러니까 맷집이 좋은 것이고요. 이런 사람은 뼈대가 굵고 잘 먹기 때문에 추진력이 가고 끈기가 있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상가, 학자, 교수, 연구원이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대한 사상가, 학자, 교수들은 대체로 아주 좋죠. 뭐 주원장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택동에도 그렇고 조선을 제창한 정도전 선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이면서 뼈대가 굵으면서 장이 좋은 사람은 약간 질기고 끈기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체는 약간 굵고 상체는 약간 작은 듯 하지만 간신비폐선이 두꺼운 사람, 약간 고린이면서 성격이 좋으면서 좀 더 질긴 사람, 성격이 조금 더 야무진 사람,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고현정 형이라는 거죠. 뼈대가 얇으면서 부가 소화력이 좋고 아주 이런 그 사람은 대체로 뼈대가 얇고 삐쩍 약간 마른 편이고, 이 사람들은 성격이 좀 까다롭고 해양적 음식과 이렇게 과일을 많이 좋아하고 활동적이고 대인관계가 아주 원활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셀레르민이라든지 정치가 임기응변에 능하다는 것이죠. 머리가 좋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제주 같은 형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장이는 뼈대가 얇으면서 특히 뭐냐면은 5장 중에서 5장 6부 중에서 5장이 큰 편을 말하는 것이죠. 이 어깨벽이 두꺼운 어깨가 한 2배, 우리들의 2배가 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만큼 간신비폐신이 크다는 것이죠. 그 말은 간신비폐신이 크다는 것은 임시저장 창고에 에너지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바로바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42.19를
뛰려면은 몸에 있는 간신비 패션에서 임시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바로 빼가지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상체가 넓고 두껍다는 거죠. 다리는 가늘면서 역삼각형을 가지고 있고요. 성부수 기질을 가지고 있고 특수 전문직에 맞고 극한 직업에 가능하고 마라톤 선수로 적합하죠. 우리가 황영조나 이봉주 선생, 그 다음에 전은주 선생 같은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골장체질 도표의 분류를 보면 영양학적 기질에 따라서 인체의 유전인자를 외모, 성격, 직업, 음식 등 다양한 구분을 통해 4가지 체질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체질에 따라서 체질적 생리현상, 병리현상, 질환 치유 방법 등이 다르므로 골장체질 도표를 이용하면 각 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와 치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건 의례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골장의학은 일학과 슬관 절학과 주관절합을 특히 많이 이용하는데 일명 이게 무렵을 이용한 기술이라는 것이죠. 이를 나는 스포츠 공학적 기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원인을 찾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골장의학은 간단하고 명료한데요. 특히 이 뼈를 깊숙이 치료하기 때문에 뼈의 특징인 붉은 고수를 재생산하여 온몸에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면역을 강화시켜 나가서 체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뼈속 깊숙이 지방을 축적되어 있는 부분을 노란 골수를 태워 다이어트에 효과를 주고 몸의 균형을 맞춰줘서 궁극적으로 뭐냐면 몸을 치병하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골장 호르몬 대처요법이라고도 하고 골장 기술이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 이 부분에 지금 이제 공부하고 책을 쓰고 또 임상 실습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뼈와 장은 인체 육신유지 미네랄이 풍부하면 골 체질이 되고요. 미흡하면은 장 체질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체질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몸의 정보이고 그 정보는 또 그 대를 이어서 유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과 장은 근본적으로 피를 만드는 영양학의 학문의 세계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 골장의학은 영양학의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무와 관련해서 골장의학이 어떻게 묻냐면은 설명되어 나가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